온몸을 소품으로 쓰는 디테일의 장인입니다. 연기의 정석. 우리 배우 조정석 씨. 반갑습니다. 조정석입니다. 비벼? 막 비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럴 때 됐을 거야. 아니 사실 오늘 우리 정석 씨가 또 요거 저 커피샷까지 보내줬어요. 아이고. 나 진짜 아니, 따스하게 오늘같이 추운 날. 예. 맛있게 드시고. 예. 아침부터 그냥 빈 속에 다들 그냥 아메리카노 팍팍 때렸잖아요. 지금. 이 이후에 또 햄버거 차 또 보내. 나 정말.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돈 쓰는 거야? 아니 고생 그러니까. 많으시니까요. 너무 네, 진짜 너무 잘 감사합니다. 먹게요. 지금 또 햄버거 또 먹겠다고 지금 다들 지금 우리 스태프들 지금 막 그냥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영화 촬영을 어.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막바지라 그렇구나. 예,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영화 파일럿. 네, 파일럿. 파일럿은 요거 어떤 영화입니까? 파일럿은 파일럿 영화. 그러겠죠. 예, 그런 영화인데. 그래도 조금 뭐가 좀 디테일하게 좀 있어요. 예. 장르가 어떻게? 장르가 휴먼 드라마 아니면 코미디. 네.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 있는. 예, 섞여 있는. 이게 또 최근 성황리에 이제 조정석 쇼를 마쳤는데 요즘 좀 드물어요. 이렇게 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그렇죠, 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팬미팅이죠, 이게. 그렇죠. 약간 팬미팅 개념으로 한 건데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저런 토크도 하고요. 이게 특별히 MC 분을 이렇게 섭외를 안 하고 제가 직접 다 같이. 왜냐면 조정석 씨가 그게 또 되니까. 그렇죠. 예. 긴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린 7분께는 또 왜 울어? 앞에서 울잖아 우리 또. 그래서, 누나 왜 울어? 4개월 19살. 아니 이게 종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제 스리생의 여운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난 안정원, 얜 양석형, 김준환, 이익주. 나는 최송화. 악이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감담최 이익준 선생님이잖아요. 그 드라마 씬업도 안 보고 이게 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보통 근데 씬업은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 신원호 감독님하고 이우정 작가님이 이제 이 작품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진짜. 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미팅 처음 하는 날, 정석 씨 제목도 안 들어보고 하겠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그때 알았어요. 이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현장에서 또 우리 정석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촬영한 장면들이 많았다 그래요. 아이디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다면 그 개구리 왕눈이 뭐 이렇게 그때 손 뒤어갖고. 네네네. 아이 뜨거. 애가 조심 좀 하지. 너 이러고 수술은 어떻게 하려 그래?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그러네. 비 오는 꼴 보고 싶냐? 필릴리 개굴 필릴리. 이거 필릴리 이거 그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아니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커트를 늦게 하세요. 그 사이 커트를 안 하니까 연기를 계속 뭘 하는 거죠?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써주신 거예요. 이익준 교수라는 인물을 이제 정석 씨를 생각하면 만들었다. 실제로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캐릭터가 뭔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디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슬기로운 생활 연출을 했던 신홍호 PD입니다. 이익준이란 캐릭터의 핵심은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고 말 많고 장난 좋아하고 웃기고 그게 이제 멋있으려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해도 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정석이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재밌는 사람으로 굴어도 난 여전히 그래도 꽤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 아 이건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만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춰줬고 다만 재수 씨 와이프 지연 씨와의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작품 끝나면 이 정도 쉬면서 같이 있자라든가 이제 그런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키가 이제 지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씨가 허락을 해주면 이 작품을 우린 같이 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스텝 사이에서 이제 정 많고 의리 있기로 또 이제 소문이 많이 맞아요. 났다 그래요. 이게 이제 추가 약속을 했다가 못 가게 되면 꼭 다른 분이라도 보낸다고. 아 추가 약속이요? 추가. 아 축가. 예, 예. 아 예예예. 예, 추가 약속 말고. 와 추가 약속으로 다른 분을 보낼 수도 있나? 추가 약속. 추가 약속. 축가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겼다 하면은 이제 부탁을 하죠. 저기 같이 사는 분이 아 맞네. 워낙에 예. 아우 근데 사실은 같이 아니, 사는 같이 분의 사는- 축가도 아니 추가를 대신 가는데 거미 씨면은 이거는 뭐? 아니 그래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전화를 해서 제가 못 가게 돼서 저 와이프가 간다. 예 간다 했더니 어우 너무 고맙다고. 어우 사실 와이프분의 축가는 아, 그 섭외하기 쉽지 않죠. 너무 좋죠. 진짜 네. 진짜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남편이시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분의 노래? 두말하면 뭐 입이 아프죠. 입 아 진짜 입이 이제 아파요. 아내분께서 저 기호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되게 기호. 친한- 아니, 친해. 아 그래 형 누나들이 진짜 좋아해요. 저도 엄청 들었어요. 네, 형 누나들이 그냥 좋은 세 분. 그래서 1년 365일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한번 진짜 추천하고 싶어. 한번 연락 주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가 이런 일이 말고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 있어? 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이가 나갖고 세상에 그런 일이 꼭 한번 생기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약속 있는 남자. 네, 조세호입니다. 저 정석 씨가 축가라면 이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아로하. 예 아로하. 그 아로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때 나온 한 노래죠. 노래인데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Cause 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숨에 전화 가는 날 향해 널 변하지 않아 오직 너가 거야 이게 거의 벌써 한 3, 4년 전이라 그러면 축가를 요즘 이제 아로하 말고 좀 다른 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아로하만. 아 근데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딴 거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아로하를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그래 약간 또 그게 있어. 내가 또 막상 내가 지겨서 딴 걸 해도 네. 그쪽에서 아 그냥 아로하.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노래도 좋지만 이왕이면 아로하. 예. 예. 아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뭐 이곳저곳에서 다 시키니까 하다못해 저희 엄마도 시키고 예
저희 어머니는 아로하 좀 불러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아유 우리 아들 그 아로하 엄마 듣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 엄마 이러면서 이제 살짝만 좀 해드리고. 그래도 정석 씨 이거 말투 보면 네. 되게 따스하잖아요, 사람이. 그쵸, 네. 그 이런 말투는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랑하는 저의 남편에게 우리 거미 씨가 탔었기 때문에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진짜 건미 씨도 OST가 뭐 진짜 대단해요. 정서가 멋있다. 멋있어.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오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찍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제 스리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빠 역을 맡은 그 시점에 뽀뽀. 진짜 아빠가 됐어요. 아 이거 뭐 딸이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3살이고요. 아 3살 너무 이쁠 때네요. 이제 곧 4살이 되겠죠. 그러면 공주님은 누굴 좀 닮았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약간 어릴 때 제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아 진짜. 예. 이 손, 발 뭐 이런 모양도. 예. 근데 정석 씨 닮아도 되게 귀엽고 너무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점을 닮은 것도 좋은데 왜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약간 저건 아닌데라는 것도 저를 닮은 것 같아서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점이요? 뭐. 제가 어릴 때 이게 거울 보고서 뭐 막 표정 막 연습해요? 예. 표정 진짜? 막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요. 닮아. 노래 무조건 잘하지 않겠어요? 아직 노래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청은 이거 또 기대되네. 네. 이거 한 10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몰라요 지금. 아니 근데 저 제보에 의하면은 남자친구라도 생길까봐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벌써요? 진짜 형님은 안 그러세요? 걱정이 이만저만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은 하죠. 이게 나중에 남자친구. 그러니까요.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중에 생긴다라는 걸 상상했을 때 막 싫고 막 이런 느낌보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느낌.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나를 만난다고 나경원 씨가 했을 때 장인어른이 어땠을까? 장인어른 처음 만났을 때 표정 기억나십니까? 장인어른의 표정?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좀 맞이. 그럼요. 네. 최고시죠. 왜냐면 최고. 그때 진짜 뭐 사익감 1위 뭐 매년 연속 뭐.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제가 형님 최고죠, 최고. 이미 사회가 된 듯한 느낌? 정석 씨는 좀 어땠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저는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연애를 오래 해서 되게 가깝게 좀. 그런. 연애를 오래 하게 되면 또 인사를 더. 그럼요. 이제 제가 여자친구 쪽 아버지라고 그래도 정석 씨가 사이로 딱 오면은 그래. 예. 재밌게 놀다가. 저는 어떠세요? 근데 진짜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뻐할 것 같아. 아이를 엄청 잘 재운다고. 그 우리 애기가 태어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거의 한 100일 정도까지는 거의 제가 진짜. 다 거의 다 했어요. 씻기고 젖 먹이고 다 재우고 이런 것들을 좀 전적으로 제가. 와 그거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맞아. 예뻐서 똥도 이쁘고 다 이뻐요. 다 이뻐요. 그냥 다 이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손톱을 이렇게 잘라주는데 완전 갓난애기 때 손톱을 잘라야 되는데 손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살집을 살짝. 예. 그래서 이제 피가 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낮술을
정말로요. 되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갖고 예. 진짜 막 울컥. 그다 진짜 난 그래서 손톱 같은 거 안 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 혹시나 이게 지연이가 이제 지연이도 약간 그런 마음에 이제 제가 다 한 건데. 하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다 실수를 했는데 막 엄청 울지. 저는 막 하늘이 무너지지 막 너무 그래서 나중에 좀 취했어요. 취해갖고 취한 와중에 또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좀 공감하고 싶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막 진짜 그때는 눈물 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예. 혹시 그 조정석의 인생의 한 장면을 꼽는다면 저요 제 인생의 한 한 장면. 장면. 정말 크나큰 한 장면이 있다면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정말 그거는 그때는 뭐 제 인생을 통틀어 감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도 그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막 순간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 주변 소리가. 정말이에요. 정말 저도 그런 약간 멍멍하죠. 네, 완전 멍멍해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뭐 없어요. 그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분이 이제 엄마랑 아이하고 이제 맞아요. 볼을 맞대게 해주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게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래요. 그저께 또 나은이한테 이제 그거를 옛날 자기 모습을 막 보여줬더니 막 울더라고요. 예, 얘 누구냐고. 본인인데. 본인인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신기하다. 그죠? 네. 예. 우리 예원이는 이 자기 영상 보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걸 보면서 계속 자기가 즐겨요. 그거. 엄청 즐기고 진짜로. 예. 본인이 이것만큼은 정말 정석이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정석이다. 네. 내가 딱 이것만큼은 정석이다. 뭔가 제가 이 얘기하기가 좀 뭐 얘기해요. 예.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아빠로서 뭔가 아니면은 집의 어떤 가장으로서 뭐 그런 것들은 그거는 좀 정석이다. 이렇게. 사실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 어릴 때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기억에 정말 그렇게 두 분은 왜 이렇게 싸우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 내가 커갖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원망 아닌 원망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후회스럽죠. 더 살갑게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하죠. 더 살갑게. 생일 겸해서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에 나오셨는데 지금 생일이 언제시죠? 2월 13일. 좀 지났네요. 저희가 뭐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방송이 뒤로 밀렸어요. 원래대로 했으면 2월에 촬영하셨어야 되는데 막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생일도 딴 분들은 다 촬영하시던데. 예. 저만 밀렸군요.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생일. 네네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사실 요즘 박희순 씨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를 이제 지천명 아이돌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50대에 좀 아이돌 소리 듣는 게 좀 어떠신지. 황당하죠. 언제 제가 또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죠. 아니 실제로 그 아이돌급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 그래요. 생일 전날 팬들이 연 그 생일 카페 방문해서 사인도 해주시고 또 카페에서의 그 사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매직이 남아있죠 여기 이렇게. 고맙습니다. 약간 그 박희순 씨의 매력이에요.
약간의 그 이제 그 허술함. 네. 이후에 이제 지하철 생일 광고. 요거 이제 네. 진짜 그 아이돌 팬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생일 축하. 쑥스럽지만 어쩔 TV 감사합니다. 요즘 뭐 요즘 하시는 거 다 아시네요. 어쩔 TV 저쩔 TV 이거 다 아세요? 예, 어쩔 희순도 합니다. 저녁엔 해피 희순데이 브이 라이브까지. 들리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요. 인내서 뿜뿜. 소나트. 이거 맞아요? 왜 안 보세요? 이거 안 하셨어요? 이거 깨물하트. 예. 어이. 아이돌 하실만 하네. 깨물하트도 하시고. 아니 그 지난 그 골든 디스크 어워즈 때 이제 시상 소감이 좀 화제인데.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힙한 무대에 저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쩔 TV, 어쩔 희순, 어쩔 골든 디스크라는 생각으로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게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런 느낌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자주 쓰시게 된 거죠. 쑥스러울 때 자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좀 변화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SNS에 많은 분들이 이제 DM이나 글 올려주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옵니까? 못 읽어요. 태국어, 뭐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오니까. 번역기에 돌리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그 왔길래 태국어가 왔길래 번역기로 돌더니 당신은 참 별로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 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이거 뭐야 하고 그러더니 당신은 참 별로입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와 있더라고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야 그래도 또 정성스럽게. 네네네네. 아마 형님은 좀 다른 진짜. 아니 그 박희순의 눈빛만으로 누아르를 완성시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빛 연기가 참 진짜. 근데 그 저 현장에서 감독님 멜로 눈빛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셨던 게 뭡니까? 예, 그 조직 폭력배 그 보스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눈빛 멜로스럽다. 예. 근데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리고 멜로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 눈빛이 그냥. 멜로 눈빛을 하지 말라는 거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한 게요. 진짜 실제 성격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긴 했거든요. 늘상 그 어떤 조직의 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뭐 약간 냉철한 그런 킬러. 뭐 약간 이런 역할들을 맞아요. 좀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들도 굉장히 좀 긴장했는데. 그럼 평소에도 뭐 화를 내신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으신. 아유, 화를 잘 못 내요. 그 화를 내면 말을 버벅거려서. 진짜요? 혹시 뭐 MBTI 여쭤봐도 되나요? INFJ-T? INFJ 가운데 T. T. 선의의 응호자라고 합니다. 옹호자요. 응호자. 응이라고 그러시나요? 선의의 자기야. 응이라고 써요. 선의의 응호자가. 나도 수만. 응호자로 써 있어도 좀 응호자로 죄송합니다. 읽어야지 자기야. 선의의 응호자. 응호자 쳐보지 마세요. 예. 난 부족합니다. 박희순 씨가 또 이제 소문난 사랑꾼인 게 어떤 배우랑 멜로를 찍고 싶냐는 질문에 멜로는 아내 예진이랑만 찍겠다. 그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질문 마무리도 안 됐는데 지금 치고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떤 분과 멜로를 하고 싶냐. 근데 제가 뭐 그거를 멜로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떤 분이랑 하고 싶다 얘기하기가 뭐 그냥 박예진하고 할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예진 씨 반응은 좀 어땠는지. 자기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네 영화 홍보하러 나가가지고 왜 자꾸 내 얘기를 이름을 안- 하네요. 그러면 멜로 들어오면 해야죠. 예. 근데 이제 대본 검열은 받아야겠죠, 집에.
아니 그 이제 결혼 8년 차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여보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전화를 하신다던데. 아 그게 여보세요? 여보? 예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가지고. 여보 저 지금 밥 먹어요. 저 지금 밥 2숟갈 먹었어요. 아니 재석 씨도 그러시잖아요. 뭐 제가 뭘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방송 같은 거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따라하게 돼요. 그래 둘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라는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가 아유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둘이 따라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존댓말이 됐고 그래서 예 그분께서 이제 존댓말 하시면 저도 존댓말 하고 그분이 이제 반말 하시면 저도 반말을 하고. 아니 그 예진 씨가 술, 담배, 커피 중 하나는 끊으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커피를 끊으셨다고. 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괜찮습니다. 네, 커피 끊었습니다. 진짜로요? 왜? 술, 담배, 커피 중에 하나 끊으래서. 커피를 왜? 예진 씨가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네. 술, 담배 중에 하나. 그렇지. 근데 그것도 배우 생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연기에 해야 되니까. 그 연기 또 장면 중에 박효수 씨가 유독 또 흡연 씬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씬에 한 대를 피려면은 거의 한갑 정도를 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 한 씬 그거 하려면은 또 그거 맞추려면은 또 다시 새로 담배를 또. 참. 결혼을 좀 추천하십니까? 해보시니까. 예, 추천합니다. 언제가 그러면 가장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다시 태어나도? 예. 진짜예요? 예. 다시 태어나도? 예. 특정한 그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45세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생각에 빠져 있거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기도 하고 털어내고 싶을 때는 이제 같이 말 상대가 돼 주기도 하고 촬영장에 있던 소소한 얘기들 나누면서 오늘 망친 것 같아 그러면 나보면 또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못했다 딴 사람도 알아차릴 만한 데도 많이 있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게 있어요. 조금 어긋난 건데 그게 너무 걸려요. 너무 걸려요.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내 연기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흥행은 될까 굉장한 압박감으로 오죠. 나이 먹으면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조심스러워지고 실수할까 봐 두렵고 밑에 후배들 보기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은 오는 또 자괴감이 있고 그래서 마이네임이 이렇게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최근에. 자신감 떨어지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큰 용기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가시면 뭐 하십니까? 집에 가야죠.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낮술? 지금 낮술. 왜냐면 이것 때문에 긴장을 해서 며칠간 술을 못 마셨거든요. 친구들 혹시 좀 주변에 많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집에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랑. 그 배우랑. 그 배우분하고? 네, 그 배우하고 이제 술도 한잔 술도 한잔 하시고. 이제 형수님하고 같이 한잔. 와인
낮에 와인 좋죠. 예. 박예진 씨하고는 굉장히 이제 술 친구이기 때문에 예. 그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세요? 조세호 씨 뒷담화. 조세호가 뭐 이런 거잖아. 조세호 씨 뒷담화. 실제로 제 이름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는. 아니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를 들면 어쩔 조세요? 어쩔 조세요? 어쩔 조세요? 어쩔 조세요? 이게 극단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는 생활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있으시죠? 예. 20대 때 울었었어요. 네. 벽에 붙들고 배고프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였을 거예요. 그 달방이었는데 창문이 요만한 창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이제 극단 여주 선생님이 방을 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아무 가재도구가 없는 데서 그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왔었어요.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기 잡다가 배는 고프고 막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대구 가면 그 앞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대구 시내가 다 보여 있었어요.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가 가서 잘 데가 없다는 게 너무 한심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내려가가지고 예, 딱히 친구도 없고 그래갔다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뭐 좀 돈은 없었어요. 돈은 진짜 없었어요. 하나도요? 버스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걸어 다녔고 가끔 이제 포스터 붙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극단에서 라면 먹으면 맨날 라면만 먹었지. 미치겠더라고 진짜. 라면이 질려가지고. 떡볶이 진짜 이렇게 1,000원치 사면서 국물을 가득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다 마시고 막 밤새 속쓰리고 그런 적도 있어. 커피 프림, 마가린, 죽도 먹어봤어. 그러니까 방에 먹을 게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근데 프림이 이만큼 있더라고. 마가린이 있었어요. 마가린.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가 마가린을 한 숟가락 탁 떠서 넣고 그냥 커피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져서 뻑뻑하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와, 그러면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시골 올라가서 그 막노동을 한 2달 했어요. 겨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 일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연극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뭐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한 2-3달 쉬다가 다시 이제 연극을 하러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든 시절 지금의 이제 사모님 우리 아내분을 이제 거기서 또 만나셨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 무용을 했어요. 그러죠. 네, 현대무용이 전공이었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무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신분이 있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은 안무자가 저희 집사람이었었어요. 집사람이 와서 이제 춤을 짜주고 매일 공연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무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건가? 매일 찾아오시는 거에 대한 의미가 이게 좀 뭔가 무언의 압박인가? 그래서 제가 극단 살림을 살았었는데 어떻게든 말 잘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말로 이렇게 털어내야지 하다가 그때 집사람이 뭐 자주 연락해도 되겠냐고. 먼저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자주 연락해도 돼요,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근데 와이프는 집사람 보고 있지. 있겠죠. 이거 지금 팩트니까. 네. 와이프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먼저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어. 근데 결혼은 내가 못한다 그랬었어요. 왜요? 내가 지금 형편이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래서 3년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알겠다 했는데 한 1년 지났나? 결혼하자 그러더라고. 재밌다. 뭔가 맨날 와서 그 공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 또 바로 그냥 연락을 자주 해도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좀 적극적이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 와이프 연애 때는 제가 막 좀 가끔 화를 내면은 막 울고 그랬어요. 연애 시절에는. 네. 너무 여리고 착하고 겁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못 참아서 울었던 거고. 이게 나 고소리 나가도 괜찮은. 지나고 보니 그때 분을 못 이겨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얘가 화를 내 알고는 참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건데. 참아서 여리셔서가 아니고. 그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결혼 후에도 도시가스비 낼 돈이 없어서 장인어른 카드를 좀 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도 찍소리 못 하고 사신다고. 어떻게 알아? 저희가 조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요. 회장님, 우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래요. 네가 형편이 좋을 때 결혼을 해라. 와 근데 저는 정말 그 아내분도 대단하신 게 결혼하셨을 당시도 그냥 극단 생활만 하셨을 때. 네 그렇죠. 네. 저 한 10년 결혼 10년 정도 지나서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뭘 믿고 결혼을 했어? 물으니까 그냥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당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전혀. TV에 나온다는 상상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고맙기도 하고. 진짜. 네. 내가 이 배우랑 결혼하면 이 배우가 어느 날 누구처럼 되고 누구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었고 그런 미래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시죠? 말의 끝은 행복해요. 말의 끝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방 한 칸에 결혼을 했었고 대구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경주로 갔었어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웨딩 사진도 못 찍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는 거는 제 미래나 와이프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였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 제 딸 하나인데 축복인데 실수예요. 우리가 힘든 건 감수를 하겠는데 아기가 아이가 감당해야 될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 거는 자신이 없었어요. 첫 그 임신 소식을 와이프 후배한테 전화를 통해서 받았었어요. 형부 축하해요. 언니 임신이에요 하는데 등에 식은땀이 전체에서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게 오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가졌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후로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태명이 그때 희망이었었거든요. 얘한테는 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태명이었는데 저희한테 축복을 준 아이였죠. 그 지금은 이제 몇 살이? 이제 22, 셋. 아니 우리 그 당시에 아이가 고기를 좋아해서 1인분에 1,000원 하는 대패 삼겹살을 네. 먹으러 갔다고요. 네. 네. 처음 제가 서울로 이제 대학로로 연극을 하러 와서 35에 올라와서 이사를 하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저희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카드사가 이제 카드 이렇게 돌려막기를 막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카드도 없었고
이사한 비용 다 쓰고 났는데 애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제일 싸더라고 대패 삼겹살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걸 먹였던 기억이 나요. 아, 참 잘 먹더라고. 대패 삼겹살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아빠의 입장에서는 참 미안한 감정도 그렇죠, 없죠. 미안했죠. 네. 요즘은 외식 메뉴가 조금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고기 좋아해요. 얘가. 어떤 부위를 좀 채끝 좋아. 아, 채끝. 아, 채끝 맛있어요. 굉장히 또 미담이 많아요. 우리 성민 씨가. 많아요. 진짜. 후배들 많이 주고 예, 이게 왜냐면- 있습니다. 미생의 이제 전석호 씨는 매니저도 없이 혼자 있는 저를 데려다가 밥을 사주시면서 나중에 잘 되더라도 너처럼 혼자 있는 애를 보면은 꼭 데려가서 밥 같이 먹어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다. 또 재벌집 막내 아들 김남희 씨도 단역 배우 시절 같이 모니터 보자고 하면서 연기에 대해 같이 회의를 해주셨다. 그 경험이 굉장히 또 감사했다. 극한 직업에 나오는 이중옥 씨는 고시원 살던 시절 밥 사주면서 꼭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고시원 방값을 봉투에 넣어주신 적도 있다. 야, 이거 뭐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제가 겪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뭐랄까 사랑을 받았었고 그런 것이셔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석호나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좀 외로운지를 잘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했던 건데 다행히 걔들이 잘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 좋네요. 좋죠.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기는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우린 아직 다 이생이야.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버틴다가 요즘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버틴다. 예. 저 역시도 뭐 젊은 시절에 잘 버텨왔죠. 저도 미생 연기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과 이렇게 많이 투영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데. 그 제가 장그래에게 우리의 딱풀 뭐 그 대사가 있어요. 딱풀 좀 챙겨주라고 이 새끼야. 피부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아 진짜. 니네 애가 문서에 큰 묻혀갖고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우리 애라고 불렀다. 근데 그 우리 애란 말이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저는 시골에서 대구로 연극하러 갔을 때 친구가 없었었고 극단에 들어 소속되어 있었지만 어떤 것이 내 소속감이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고 지냈었고 또 대구에서 또 서울로 연극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낯설음, 그런 지점이 연기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 20대와 그 30대 이성민 씨를 혹시 만난다면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뭐 확실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라라는 말을 그것이 얼마나 좀 미련한 짓이고 또 얼마나 좀 불안한 거를 또 알지만 그럼에도 젊음이라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 20대 때의 눈물이 아픈 눈물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눈물이니까 펑펑 울어라.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 해주고 싶고 30대 때 저에게는 거듭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겪으라 그러면 그거 저는 돌아가라면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그럼요. 20대로? 네. 그래도 젊으니까 지금보다. 결혼 전후요. 나눈다면 아, 성민이 형. 아, 성민이 형 왜 그래요, 진짜? 왜냐면 형. 이제 너무 뭉클해서 지금 뭉클해서 지금 뭐 뭘 뭉클 안 했어요.
이제 걸려들 뻔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당신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를 포기 못하죠. 아 그럼요. 와이프가 없으면 나의 이런 미래도 없을 테니까. 아 이제 맞아요. 사랑해. 그러면 언제 아내분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언제? 저희 딸하고 안 싸우고 둘이 행복하게 밥 먹고 있을 때. 깔깔 정말 웃으면서. 맞아요. 진짜 그럴 때 와이프랑 아기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좋아할 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관리가 또 엄격하신 분인 게 따님이 감기에 걸린 걸 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잽싸게 마스크를 쓰셨다고요. 사실상 이게 회장님 좀 되게 해서 어떻게 되신 건지. 잽싸게 써요. 웬만하면 거리를 둬요. 저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 미안하다 하고 저는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 혹시 이성민 씨의 고민이 있습니까? 저의 요즘 고민이요? 큰 고민은 없어요? 없고 이제 내 나이에 맞게 또 앞으로를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시상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하다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훅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거꾸로 갔던 것 같아요. 시간을 이제 거꾸로 돌렸던 거죠. 그날 그분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었구나. 그날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구나. 이게 결국은 나 혼자 이뤄낸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나를 스쳐갔던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금도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 나 혼자 힘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또 본인의 길을 걸어오셨기에 오늘 뭐 또 이런 멋진 일들,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내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이성민 공작.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해서 배우가 되겠다고 이렇게 극단에 찾아갈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그 많은 분들과의 인연, 우연, 그런 만남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동안 저와 인연이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크로스오버계 아이돌 천상의 하모니로 마음을 울리는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팬텀싱어 최종 우승팀은 포레스텔라 축하합니다. You and me could write a bad romance. Love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Yo me jugaré todo para que conmigo se dé un shot de navidad. Mamacita. Baby, yo sé lo que quieres. Yo vine a darte placer. Eres mala, linda, la que mis ejes quieren. Say boy. 일단 무엇보다 또 우림씨 우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네. 결혼하신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두 달이 다 돼가네요. 오늘 이제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섭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했고
워낙 또 저희 포레스텔라 활동을 좋아해 주다 보니까 어디든 이제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기뻐해 줘서 저도 그 연하 씨를 뵌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3번 정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던 예.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때도 이야, 진짜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아니 근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포레스텔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남성 4중찬 오디션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 2를 통해서 결성됐고요. 최종 우승까지 한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클래식, 팝, 락 여러 가지 장르를 아우르면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아니 근데 이 신곡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곡 유토피아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유토피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토피아. 예. 그러면 그 마이크를 제가 음정을 한 번만 좋아요. 요거 하시더라고. 음을 키를 못 잡으면 예. 완전 무너져서 요거 그룹들은 요거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룹들은 다 이런 거 맞추는데 조남지대 그냥 하더만. 저희는 그냥 기백으로. 조남지대 그냥 마이크 잡자마자. 마이크 잡자마자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조남지는 음 좀 맞춰요. 예. One, two, three. From 나스칸냐 둘러싸이다 Hidden was in the message Utopia 저는 좋아 Dystopia Utopia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당시에 네 분의 무대를 보고 가수 김동률 씨가 요 이제 SNS에 극찬을 했어요. 김동률 씨가 보통 그거 잘 등판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 뵙기가 너무 힘든 분인데 김동률 씨가 노래하는 무대를 시청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게 얼마만인지 음악도 목소리도 표정도 너무 아름다웠다. 거듭 물개 박수. 이야 이거 어떠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누가 사칭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장난. 솔직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동률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아무도 모르는 저희를 이렇게 음악을 좋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게 처음에 정말 안 믿겨서 너무 그때는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사실은 뭐 우림 씨가 나오셨으니까 이 노래가 또 어떻게 보면 두 분을 또 이어준 노래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습니다. 첫 만남의 그 갈라쇼에서 이 노래를 예. 네, 부르셨다고 해요. 그때는 그냥 그래도 좀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사실은 연아 씨가 저희가 그때 초대 받아서 이제 대기실에 있었을 때 대기실에 와서 이제 그래요? 인사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뭐 이 노래 따라 비타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곡을 좋아했었다.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부르고 싶은 마음도 그때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곡 덕분에 잘 이어진 게 아닌가. 일단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거 참 너무 잘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니 이 또 포레스텔라가 개인기가 되게 많기로 유명한 그룹이에요. 형원 씨하고 두은 씨가 모창을 잘해가지고 또 히든싱어에 히든싱어에도 나가셔. 맞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라. 조금만 두은 씨 조금만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건 알지만 야 똑같. 잘한다. 딴 것도 많습니다.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다른 거요? 임창정 선배님 예. 여보세요 나야
이런 거. 야, 자주가 많네. 아, 너무 웃기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림 씨가 예전에 저는 그 장기하 씨 노래를 포레스텔라가 커버를 했는데 네. 이성균 씨 느낌이 났어요. 목소리가 딱 이성균 씨예요. 맞습니다. 안 할 수가 없지. 이제 장기하님의 그때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가 굉장히 또 히트했을 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대모사로 불러보면 한번 재밌지 해보자.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들을 수 너무 있어요? 재밌었어 그때. 그때 야, 너 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이런 느낌으로. 와. 네. 그냥 그리고 약간 김동률 씨도 가능하지 않아요? 김동률 씨도 되고 기억에 습작돼요.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네. 해봤구나. 해본 적 있죠? 죄송합니다. 해봤지. 선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저기 우리 우림 씨가 네네. 이게 세핑을 또 잘 쳐요? 뭐다 나오네. 다 나왔다. 아닙니다. 이게 죄송해요. 세핑이 돼? 잘 쳐요. 그럼 세핑 한번. 세핑 한번 조금만. 지금 기억이.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댄입 이분이 제저 기억이 안 나서. 자, 세핑. 해야죠. 나와.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뱀이 터는 과제 튀어 잘 되는 셀러 못되면 평생 위셀러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트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댄입 I'm too sexy 헌집 주고 세치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나는 세핑 11년째 freshman 그 사이에 저 업그레이드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걸 할 줄 알고 있었지. 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 야 이거는 안 했으면 약간 서운한 정도의. 이거 안 했으면 굉장히 서운했지. 연아 씨 보셨죠? 여기 네 분 사이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여고 스텔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제 굉장히 우애도 좋고 예? 서로 있으면 또 즐겁고 굉장히 365일 중에 360일 붙어 있어요? 거의 300일 이상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좀 네 분이서도 막 놀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좀 일찍 귀가를. 요즘 아무래도 계속 일찍 가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어요. 결혼하면 좀 바뀝니다. 네, 솔로 어쩔 수 때는 좀 없어요. 바뀌었죠. 근데 진짜 뭐 집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끝나는 대로 빨리 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세핑 같은 것도 빨리 추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또 이제 몸 또 털고 왔다고 하면 또 뭘 쳤냐 이러고 같기도 한데 근데 보시면 아마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예요. 열심히 했구나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아니 저는 뭐 글로리에 출연도 안 했는데 계속 저한테 네네네. 아니 하루에 2개씩 아니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야 이미 보냈다고 딴 사람이 그 정도로 저 안경 벗고 한번 내세요. 네네네. 제가 안경 벗고. 아까도 조셉 배우 그 얘기 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재석이 형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인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보시죠. 네, 봤어요.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좀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좁은 집에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할머니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키웠죠. 불과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웠죠.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운동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고.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누나가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뭔가 맛있는. 네.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 하나 풀어서 빵.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누나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가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철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누나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이게 또 수입적인 부분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야 될 만큼 시장상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늘 작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빌딩 청소도 해봤고. 빌딩 청소 해보셨어요? 네. 화장실 계단 껌 띄고 하는 뭐 발레 파킹, 대리운전, 뭐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진짜 뭐 많이 네. 하셨네. 아니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게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 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네,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나 또 뭐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누나. 평생 가져가라. 그러게 너무 좋았어요. 사주고 내가 누나 뭐 사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대문시장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제 또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사는 모습으로 누나 눈에 보였는데 너는 정작 그 사람들 속에서 옷만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 좀 또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누나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단 우리 누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아 그러셨군요. 꽤-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뭐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뭐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뭐 연락을 하게. 접속이네 접속. 뭐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안 만나고요? 그냥? 말을 서로가 이제 뭐 힘든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는 네.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러버 아니에요? 네,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들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뭐 하시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성현 씨 죄송합니다. 아니 3년을 아니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세요?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3년. 만나서 3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걸 거의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와. 이게 접속이에요 접속. 네 진짜. 와. 막 부부들도 60년, 70년 함께 어떻게 살아? 결혼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 한 사람이랑. 안 나오고. 오빠 나 눈 찔른 것 같아. 누가? 이거 가시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또 해줘. 다시는. 자, 우리 그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음악하는 이상순입니다. 보통 효리 남편. 예. 그렇죠. 상순 씨가 나오는데 지금 효리 없이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되게 떨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떠네. 이게 효리가 같이 나오면은 안심이 되거든요. 효리가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효리가 오빠 딱 사인을 주면은 그래 뭐 이렇게 반응해주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 유퀴즈를 되게 자주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 또 혼자 하니까 또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눈치 보지 않고
효리랑 있을 때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 효리 씨하고 얼마 전에 이제 상순 씨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를 했는데 오빠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상순 오빠만 나오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그게 나을 거야. 이번엔 상순이 혼자 나오는 게 나을 거야. 그랬더니 내가 같이 가서 좀 해줘야 되는데 방송에 안 나오더라도 근처에 가면 안 돼? 막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 뒤에 앉아 있겠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결국엔 볼 거잖아요. 결국엔 다 지켜보고 있을 거고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재밌다. 아니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국민 남편 탑3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결혼 잘한 남자, 신이 내린 상팔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여기에 또 요즘 그 떠오르시는 분이 장항준 감독님이에요. 네네네. 예. 그렇죠. 어저께도 장항준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야 재석아 사람들이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니잖아요. 형 바쁘시잖아. 나도 바쁘지.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예전에 느꼈을 때는 그냥 형님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셔서 그냥 기타 좀 치시다가 고양이 좀 만지고 오빠 식사하시고 기타 치시고 휘파람 좀 부시다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효리야 뭐 나 잠깐 뭐 좀 살짝만 융통 좀 가능할까? 이제 뭐 잠깐 뭐 쓱 쓰고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오해잖아요. 오해니까. 오해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요? 거의 비슷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밥을 제가 항상 요리 밥을 차려주고 차도 내려주고 그 중간에 뭐 빨래할 거 있으면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실제로 상순 씨가 일이 많아요. 본인 일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지. 그 사이사이에 틈날 때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음악도 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효리한테 올 연락도 다 상순이한테 연락해요. 그러면 진짜 막 바쁘시네요. 장모님도 저한테 연락해, 장인어른도 연락해, 뭐 우리 부모님 당연히 저한테 연락하죠. 거의 그 제주도에 있는 지금 효리 통신원이에요. 효리의 근황을 상순아 효리 어때? 지금 그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 지금 괜찮아. 지금 전화하세요. 상순아 효리 지금 기분 어때? 괜찮아? 형 지금 뭐 기분 좋아요. 그래? 그러면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 효리 통신원. 여보세요? 상순아 뭐해? 아우 저기. 아우 저기. 야. 깜짝이야. 너 왜 스피커폰으로 자꾸 봐도 나 진짜 놀랬다. 나 진짜 깜짝 놀랐. 나 형이 놀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야. 얘 진짜 웃기네. 너 요즘 왜 내가 전화하면 자꾸 스피커폰으로 봐도. 효리 안녕. 스피커폰 아니에요. 스피커폰 아니야.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우리 상순 씨가 결혼한 지가 벌써 9년 차예요, 그죠? 이제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부러움도 그렇지만 이제 시기 질투와 그렇죠. 어떤 시기 질투가 좀 있었습니까? 효리 팬들은 정말 저를 저 뭐냐 이런 그럼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우리 효리 언니를 우리 효리 누나를 왜 듣보잡 본인이 아니 근데 뭐 정말 그런 그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왜냐하면 그럼요. 너무 생뚱맞으니까. 맞아요. 주위 분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논란. 종신이 형도 뭐? 너 효리랑? 뭐 이런 반응? 효리네 민박으로 우리 생활을 좀 보기 전까지는 구박을 저도 받았죠. 두 분을 정재영 씨가 소개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재영이 형이 갑자기 뭐 밥 먹는 자리에 와라. 그래서 갔더니 효리가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그냥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제가 이제 태워서 이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데려다 주는데 이제 정말 그날 뽑은 차였어요, 제가. 아, 새 차였어요. 아, 차 샀으니까 드라이브 한번 해야겠다고 가고 있는데 재영이 형이 전화 와서 그냥 간 거예요. 비닐이 다 비닐이죠. 비닐을 안 뜯었구나. 아니죠. 그래서 그치, 그 좀. 효리가 그걸 보더니 차 안에서 어머 비닐도 안 뜯으셨어요? 아, 비닐도 안 뜯고 뭐 차 되게 아끼시나 봐요. 그게 붙어야지. 그렇지, 그게 붙어야지. 저는 네. 이렇게 그랬죠. 제가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효리를 내가 어떻게 봤나. 재영이 형도 참 웃겨. 그리고 효리도 사실은 그때는 뭐야 이 남자 뭐. 아, 그러면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 전화번호도 몰랐죠. 예. 아, 그냥 집에만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이제 1년인가 이제 있다가 재영이 형이 공연을 했어요. 그때는 전화번호를 받았었죠. 아, 그때는. 전화를 받고 뭐 잘 들어가셨어요. 또 이제 예의 있게 했어요.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답은 안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뭐 이러다가 한 1년이 또 이제 지났어요. 1년 넘. 우리가 아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예요. 정재영 씨 때문에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뭐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텀이 있었네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옥탑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전부터 제가 혼자 살게 되면은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다. 개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왕 강아지를 키우면은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강아지를 데려와서 내가 좀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재영이 형한테 형 얘기했어요. 뭐 유기견 좀 키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재영이 형 그럼 효리가 그건 전문이지.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다시 연결이 또 된 거예요. 네, 효리한테. 그러니까 효리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한번 보러 가세요. 뭐 사진도 막 보내주고 그게 이제 지금 키우는 구하나라는 큰 진돗개. 키우기 시작했을 무렵 효리가 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기견 관련한 어떤 모금을 하는 그런 기획이 있는데 오빠 곡 좀 써줄 수 있겠냐고 해서 효리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옥탑방에. 녹음하기 며칠 전에 제가 또 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네, 내 팔 부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반찬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집이 지저분하니까 막 청소를 막 하는 거야. 아니 이효리가 우리 집에 왔는데 효리가 왜 그래? 하지 마. 오빠 팔 아프잖아. 팔 아파서 못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마음이 막 심쿵. 야, 이게 그 마도 효래사가 갑자기 그 걸레질하는 손을 상수 씨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마음은 정말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그때도 이효리였거든요. 당연하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효리죠. 효리가 내 집에 와서 걸레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이죠. 이걸 어떻게 이거는 뭔가 효리를 달리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녹음을 하면서 효리는 순심이를 데려오고 저는 이제 구하나를 데려오고 같이 한강 둔치에 가서 막 산책 시키다가 놀다가 어떻게 보면 좀 두 분을 이어준 게 또 정재용 씨 수도 있지만 구하나네. 구하나란 이름도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 평생 반려자를 구하나. 마지막 우리 만났던 그 눈부시던 날 효리 씨의 이상형이 이해심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다. 야, 근데 이거 지나서 알았지만 진짜 상순 씨가 여기 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좀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저러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도 가만히 내비두면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효리는.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뭐 시작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딱 자기가 잘 정리를 하고 뭐 이게 그걸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사실 보통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락하면은 영국이나 아니면은 또 미국, 네덜란드를 왜 선택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재즈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블루스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음악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 야, 여기 한 몇 년을 가 있었습니까? 그 처음에 유트렉이라는 네덜란드 조그만 도시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2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죠. 네덜란드라는 곳은 사실 히딩크 감독님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뭐 축구 또 굉장히 잘하고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튤립의 나라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구 한 2개 정도? 진짜? 네. 작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운하가 도시 곳곳에 그렇다면서요. 쫙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도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때가 가장 날씨가 좋은 그래서 튤립 축제 하고 그런 데가 막 튤립 많고 뭐 운하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배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근데 그 운하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운하 옆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거기서 뭐 그냥 저녁에 걸어가다가 앉아가지고 뭐 맥주도 마시고 이게 너무 낭만적이에요. 요즘 같은 때 특히 막 네덜란드 진짜 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그 지금 제가 보기엔 네덜란드 홍보대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요, 진짜. 히딩크 감독님 이후에 나에게 이렇게 네덜란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처음이야. 걸어서 상순 속으로 오늘 네덜란드 이야기예요. 그 도시가 너무 좋아서 효리랑 만난 이후에도 되게 자주 갔어요. 네덜란드를?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왜냐면은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안 가는 이 골목 구석구석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좋겠다. 이게 또 좋네. 그래서 효리는 가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싶어? 그럼 오빠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그럼 그거 맛집은 저기야. 뭐 이런. 이 걸어서 상순 속으로 맞네. 아침 7시 오늘도 뭐 빈티지 가게 뭐 어디 있어? 그러면 또 빈티지 가게 쫙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3년을 구석구석을 거기서 완전 더 점수를 따시겠어요. 힘차게 페달을 밟고 제가 좋아하는 뭐 이태리 음식점 그대로 거기 가면 또 그 주인도 딱 보면 너무 이렇게 기억을 또 해요. 진짜요? 카드 자주 갔으니까. 두 손 벌려 바람을 맞을까 오늘따라 정말 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였어요. 길거리에서 손잡고 돌아다니고 야 여기 가고 싶으면 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예. 혹시 어떨 때 브랜드 아내가 떠오르세요? 효리가 저는 이제 사소한 뭐 사건, 굉장히 사소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큰 모든 사건들이 뭔가 지금 내 일상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딱 일어나면은 딱 떠올라요. 빨리 얘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효리야, 너 오늘 여기 길거리에서 뭐 지석이 형 만났어. 그럼 또 효리 또 막 그래? 뭐래? 뭐 이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효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난 거네요. 너무너무 이제 베스트 프렌드, 반려자를 만나. 나의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 쉽진 않지만 시소 같아요. 시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좀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 감정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시소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서로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내가 너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상대방은 또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시소지만 그런 균형을 서로 맞추려고 좀 노력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게 사람들은 다들 뭐 효리한테 뭐 상순이가 다 맞춰준다. 뭐 상순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지 너 같이 그렇지 사는 않죠. 거야.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효리도 엄청나게 그럼요, 노력하고 그럼요. 있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조화가 노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기는 사실은 좀 힘들죠. 네.